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살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용어들이 낯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낯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잘못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낯선 거예요. 자,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 장비도 이런 얘기예요. 자, 말로 풀면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이거를 묻지? 이게 임업경영에서 나오는 얘기죠. 임업경영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 자본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장비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 장비도가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자본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먼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재무상태표 또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이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대차는 뭐냐면 대변과 차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 차변 이거는 자, 이쪽, 저쪽 이런 얘기예요. 차변 이쪽, 대변 저쪽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같이 기장을 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식 기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복식 기장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자, 그럴 때 이 재무상태표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알짜 자본, 순자본,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알짜 자본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거나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런 데서 가지고 온 차입금, 부채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에요. 그 타인 자본을 이제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현금 자산이죠. 현금 자산으로 기계기구, 장비, 땅 이런 거 사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 노동력도 구입을 하지만 노동력은 바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항목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에 써야 됩니다. 지금은 재산의 상태, 재산. 그래서 걔를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자본을 보통 우리가 임업경영학에서는 자본과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 자산인데도 자본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업 경영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토지, 노동, 자본, 얘는 이제 돈이에요. 근데 임업경영에서는 독특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임지라는 건 똑같지만 우리가 여기 자본에 임목 자본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임목 자산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에 있던 자본 가지고 산 거죠. 부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임목자산은 이 임업경영만이 가지는 독특한 거예요. 여기에 기계기구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죠. 자, 우리 이목경영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이목경영만 그렇나요? 모든 경영의 기본 루트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본은요, 임목자산이에요, 정체가. 그러니까 우리 임지도 구입해서 얘도 고정자산. 여기 임목도 고정자산. 물론 뭐 등기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자본장비도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은 임목자본, 임목자산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로 구입한. 근데 구입만 했다고 끝나나요? 임목자산은 스스로 증식하죠. 스스로 증식하는데, 자, 스스로 증식하게 하려면 뭐가 투입이 돼야 되죠?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노무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목자산, 임목자본은 노동의 대상,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재료비, 경비가 이제 총 여기에 이 임목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이 비용을 뭐라고 불러요? 원가. 그래서 얘는 뭐에 들어가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왜 멀리 돌아왔냐면 자본장비도의 자본이라는 말을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럼 이 자본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K, 이렇게 표현합니다. K. 근데 이 자본장비도의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K 나누기 N으로 돼 있어요. 자, N이 여기 노동의 대상인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노동을 투입하는 이 노무자, 근로자의 숫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사자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꺼내서 얘를 N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사람당 임목자본, 임목자산의 양이죠. 임목자산의 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업은 갖지 못하는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들, 임업경영을 하는 업체들은 임목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사람 숫자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곧 뭐를 얘기하냐면 임업경영의 충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임업경영의 충실도. 자, 이게 양이 많으면 어때요? 자본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임업경영이 사람 숫자에 비해서 많으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적절한 비율이 돼야 되겠죠. 적절한 비율. 뭐 집약도가 높으려면 밑에 N이 많아지면 집약도가 높아지는데 대신 임목자산의 양, 충실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여기 임목자산의 양하고 여기에 그 원가계산서에 투입된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기된 사람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몇 사람한테 투여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분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K하고 KN 얘를 이제 자본장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본장비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업경영의 충실도 또는 자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지?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얼마나 내가 뭐 그냥 우리가 기계 장비 이런 거 말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순수하게 분석을 하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묻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 분석 또는 경영 분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걸 하냐면 여러분 주식 투자 한번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요? 한 주당 가격을?
예? 남들이 그냥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냥 앞뒤 가격 따지신다고요? 주식하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 주식수는 이렇게 해요. 여기 자본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 그 뭐 자본잉여금 뭐 기타 등등해서 이 자본금을 뭘로 나누냐면 보통주의 주식 숫자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 주식 가치의 재무상태표, 우리 12월 31일에 아니면 6월 30일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 재산 상태표당 주식의 가치가 나와요. 주식당.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은 이렇게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플러스 해야 돼요? 자,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의 권리들을 추가해서 가면 그 가치를 더 올려줘야 되죠. 여기에 이제 배당 우선주 같은 경우는 부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의 가치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재무 분석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재무 분석을 하는 수단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 장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수입과 비용 다 제출하고 나면 나머지 내 순수이익이 나오는데 이 순수이익을 자본으로 나누게 되면 이걸 자본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순수이익을 다시, 자, 이게 재무 분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순수이익을, 자, 이 수익은 어디에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 작성하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 자, 여기 이제 그 제조원가 명세서와 이 재무상태표로 분석을 한 거고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와 이제 재무상태표로 이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종사자 수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생산성, 한 사람당 내가 수익을 얼마나 올렸지? 그럼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거고 적으면 생산성이 낮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분자니까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거고 얘는 분자니까 많으면 생산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얘는 1인당 생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크기와 이 분자의 크기는 분자가 커지면 커지고 효율은 분모가 커지면 이 생산성은 낮아지죠. 여기에 자본이 커지면 자본 효율은 낮아지고 그죠? 수익이 커지면 자본 효율은 높아져요. 그 분자에 가 있냐 분모에 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지문에 얘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자, K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YN 1인당 생산성은 자본 장비도 KN 곱하기 자본 효율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없어지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자, 이런 등식 관계까지 통으로 이렇게 하나 세트로 그냥 다 기억을 하시면 자본 장비도 하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재무 분석 문제, 임업경영의 재무 분석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임업의 의존도 총 수입에서 농업 수익과 뭐 다른 수입과 그 임업 수익의 비교 그거를 가지고 임업의 의존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재무 분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잘 보시면 여태껏 얘기했을 때 이 임목자산 자본 장비도의 얘는 토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기사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의 성격을 알고 얘를 어떻게 분석한 건지를 알게 되면 거꾸로 여기에 우리가 자본 장비도에서는 토지를 포함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임목 자본, 임목 자산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작은 암기에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객관식 지문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얘를 옆에 써놓고 올라가면 분모구나 이렇게 해서 푸셔야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반복 재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